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헤드라인 두 가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파른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대하는 소비자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날 뉴욕 연방은행에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향후 1년간의 인플레이션을 5.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파르게 내려온 그런 수치가 되겠고요. 10월 달의 전망치 대비해서도 0.7%포인트 이렇게 하락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근데 그때를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경제에 좀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의 우려가 본격화되던 그런 압박이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그때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점은 충분히 좀 시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좀 받아들일 만했고요.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도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이었습니다. 3년 인플레이션 전망이 3%, 그리고 5년 전망이 2.3%로 이번에 집계가 되면서 각각 0.1%포인트씩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이 항목별로 좀 따져보더라도 휘발유 값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6%포인트 전달에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뭐 음식료에 대한 또 인플레이션 전망 역시도 다소 좀 진정이 됐음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엇갈리는 또 모습이 나왔는데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1년간 2.8% 상승률을 좀 예상을 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이후에 역시 최저치인 이런 0.2%포인트 이 전달에 대비해서 또 하향 조정된 임금 상승률에 대한 전망 하향 조정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42.2%는 실업률 상승을 또 전망을 했는데 실업률 상승 전망이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또 건전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인정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CPI 지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시장 반응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라고 좀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좀 극심한 변동성에 여전히 좀 유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S&P 500 지수가 최대로 상승한 날, 그리고 하락한 거래 모두 다 CPI 지표 발표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미국의 경제 지표 가운데서 물가 지표의 소비자들, 그리고 증시 투자자들이 가장 촉가요 곤두세였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올해 총 11차례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차례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10월달 CPI 발표 때는 5.5%나 급등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8월 CPI 지표 발표 때는 4.3% 급락을 하면서 대체로 좀 부진한 그런 반응이 나타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차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에 5.5% 급등한 것을 제외한 10차례를 좀 평균을 해봤더니 시장 반응이 0.7% 정도의 하락으로 또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9월 지표 당시에는 다우지수가 장중에 무려 1,500포인트나 위아래로 등락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장중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가능성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내년도 시장 전망이 여전히 좀 먹구름이라는 도이체방크의 서베이 조사 결과가 이날 좀 나타났는데요.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내년에 S&P 500 지수가 2.3%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응답자의 32%는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년도에 대해서 유독 좀 좋게 보는 기관 중에 하나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4,4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서로 든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완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의 CPI 지표 역시도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좀 가늠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 업체죠. 리비안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합작 계획을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이 이날 벤츠와 유럽에서 전기 밴을 만들기로 했던 계획을 중단하기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한 석 달 전쯤에 발표가 됐던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선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 투자 대비해서 최상의 우리가 리스크 조정 성과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기존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사측의 가치를 좀 극대화하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벤츠와의 협업이 또 열려 있다라고 또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벤츠 측에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요. 당사에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전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차 확대 전략에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또 보면요.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IRA와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좀 표명하고 있는 시기에 나와서 좀 눈길을 끄는 뉴스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IRA가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 많은 좀 우려, 대형 악재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대목에서 리비안의 이런 벤츠와의 협업 중단 소식이 나온 거여서 시장에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리비안이 벤츠와 협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판단을 내려봤는데요. 역시 배드라고,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럴 만한 리비안의 재정 상황이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정된 투자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유럽에서 전기차를 좀 생산을 하는데 쓰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발표가 됐던 3분기의 실적을 좀 뜯어다 보면은 좀 힌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3분기에 영업활동의 리비안이 13.7억 달러의 그런 자금을 소요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동기에는 6.8억 달러를 좀 소요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생산 증대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운영 또 R&D 등의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138억 달러로 2분기 말에 150억 달러를 육박하는 것에 비해서 현금을 많이 좀 소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실제로 분기당 현금 소진, 캐시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16.7억 달러씩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분기 조금 넘는 시기가 지나면은 리비안이 이 같은 현금이 바닥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업을 포기한 것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리비안의 최근에 좀 주머니 사정이 쪼그라든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의 반응을 하나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파트너십을 자신들도 원래 좋게 봤었다. 근데 예상 밖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측이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년도에 워낙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자본 유치는 지양하기로 이런 전략을 재차 선회한 셈이다라는 또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